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 진료실. 저와 남편 피에르는 의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은 듯 의사는 잠시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남은 시간 동안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 방침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저의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수많은 검사 기록과 치료 이력들이 이미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제 딸 엘로디는 희귀 질환을 앓으며 병원 생활을 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처음 이 병명을 들었을 때만 해도 끝없이 무너져 내리던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고 수십 가지의 약물과 시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엘로디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저희가 붙잡고 있던 희망은 가늘고 힘없이 부러져 내리기만 했습니다. 오늘 의사의 권유는 사실상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피에로와 눈을 맞췄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깊이 같은 절망이 자리 잡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히 엘로디의 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작고 약한 숨소리만이 겨우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게 창백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 이 아이에게 있던 저희 가족에게 왜 이런 시련이 주어졌는지 묻고 또 묻고 싶었지만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캄캄한 병실 구석에서 휴대전화를 꼭 쥐고 끊임없이 검색을 반복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건지, 혹시라도 놓친 게 없는지, 어디선가 기적 같은 치료 사례가 있지는 않은지 발버둥치듯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이 깊어갈 무렵 믿을 수 없는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한 병원에서 희귀 질환을 앓던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료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한 눈에 잘못 본 줄 알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읽어보니 너무도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치료의 전 과정이 기록돼 있었고 댓글에는 실제 환자 가족들이 남긴 감사의 인사가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에게도 마지막 희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피에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피에르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먼 나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낯선 땅을 향한다는 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제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은 피에르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병원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고 의료진은 아주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큰 결심을 하고 병원비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으며 그토록 무거웠던 발걸음을 한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수없이 기도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공항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따뜻하게 저희를 맞이해주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낯선 나라가 그렇게도 따뜻하게 느껴지다니 참 이상했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와 피에르는 말없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거리가 스치듯 지나갔고 저는 그 길 위에서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줄 곳이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엘로디는 정밀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엘로디의 상태를 체크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모습에 저희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낯설고 두려웠던 이 땅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과 기적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희 가족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를요. 이제부터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의 여정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한국 병원에서의 첫날은 정말 숨 가쁘게 지나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엘로디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저희는 의료진과 긴 회의를 거치며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듣게 됐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과는 달리 한국 의료진은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피에르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엘로디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의료진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료는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매 순간 세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와 검사와 상담을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며칠은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진심 어린 태도와 세심한 설명 덕분에 마음 한켠으로는 믿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엘로디가 처음 받아왔던 약물 치료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최대한 신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저와 피에르는 눈앞이 다시 캄캄해졌습니다. 겨우 되살아난 희망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에르 역시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엘로디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치료 방안을 빠르게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진심으로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 한 분 한 분이 마치 자기 가족을 돌보듯 헌신적으로 엘로디를 살피는 모습은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는 곳이라는 걸요. 며칠 후 엘로디의 상태는 다행히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긴장을 놓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얼굴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역시 그제야 겨우 심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기적을 이뤄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즈음 병원 측에서 엘로디의 향후 치료 계획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었고 그 결정은 너무도 무거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에르는 담담하려 애썼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을 보며 저도 덩달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다시 한번 저희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리스크가 있지만 반드시 해내겠다고요.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저희는 엘로디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왠지 마음 한구석을 적시는 듯했습니다. 엘로디는 아직 어려서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했지만 저희가 무척 애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지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에게는 다시 싸울 힘을 주는 듯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병원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와 피에르는 병실에서 수술실로 엘로디를 보내는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저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그 찰나 저는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보낸 몇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피에르와 저는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그저 엘로디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시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저희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수술이 길어지면서 불안은 다시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나쁜 상상을 하며 눈을 질끈 감았던 그 순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이제 안정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반복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술 후 엘로디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회복을 위한 긴 싸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곳이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엘로디의 미세한 호흡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이 아이 곁을 지키겠다고요. 이제 저희 가족의 기적은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엘로디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매 순간 꼼꼼하게 엘로디의 상태를 점검했고 저희는 매일같이 숨을 죽이며 작은 변화 하나에도 일희일비했죠. 다행히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엘로디의 얼굴은 점점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미약했지만 그 희미한 미소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세상의 모든 희망 같았습니다. 피에르는 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잘 될 거라고요. 저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저는 또 한 번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엘로디가 재활훈련 중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히 달려갔고 의료진도 순식간에 몰려와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겐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로디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통증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그 순간에 저에게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혹시 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건 아닌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때만큼은 저조차도 저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두려움이 결국 터져버린 거죠. 의료진은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한 목소리로 저희를 진정시켰고 엘로디의 상태를 꼼꼼히 다시 살폈습니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싸늘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창가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한국의 도시 불빛이 그렇게 낯설게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피에르도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끝없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엘로디의 주치의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저의 불안감을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저희도 부모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과 함께 오늘은 병원장님까지 직접 병실로 와서 엘로디의 상태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누군가 저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다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였습니다. 오전이 되자 병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명의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은 엘로디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온갖 검사를 꼼꼼히 진행했습니다. 설명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해주셨고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엘로디를 돌봐주시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제의 제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엘로디가 재활치료 중 처음으로 자신의 발을 아주 살짝 움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순간 병실 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피에로와 저는 거의 동시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엘로디가 드디어 해낸 거였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놀란 눈빛으로 엘로디를 바라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병실 안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감동의 순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이후 엘로디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힘겹게 움직이던 손가락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표정도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서 저희는 매일같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다시는 웃지 않을 줄만 알았던 엘로디의 얼굴에 해맑은 웃음이 퍼질 때마다 저희는 이 모든 시간을 견뎌내길 정말 잘했다고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진심 어린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요. 한국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치료만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에서도 절대 저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준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 믿었던 그 평범한 일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앞으로도 이 경험은 끝없는 용기와 희망의 원천이 될 거라는 거요. 엘로디의 치료가 끝나고 저희 가족은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이곳에서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치료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또 다른 기회였고 저희 인생 전체를 뒤바꾼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엘로디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웃음소리는 매일 조금씩 더 밝아졌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후에도 저희는 한국 병원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엘로디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며 재활 프로그램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습니다. 그런 세심한 관심 덕분에 엘로디는 점점 더 건강을 되찾아갔고 마침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서던 날 엘로디가 들뜬 목소리로 학교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꿈꾸던 평범한 일상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피에르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놀라운 도움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희귀질환 아동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였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엘로디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한 치료 사례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증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몇 해가 흘러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엘로디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와 피에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때의 감정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면서도 따뜻했고 마치 두 번째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엘로디의 주치의 선생님과 의료진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엘로디는 주치의 선생님을 향해 달려가 안겼고 저희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그 병실 가득 퍼졌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엘로디의 변한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의료진과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한식의 맛은 마치 저희 가족을 다시 환영해주는 듯했습니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저희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그동안의 시간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피에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고요. 피에르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서로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손길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만들어낸 기적. 저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길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다시 웃을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절망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손을 내밀어줄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저희 가족이 그 증거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희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의료진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저희 마음속에는 늘 이곳의 따뜻함이 살아 숨 쉴 것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임을 저희 가족은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